자, 그러면 혹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그냥 독립표본 2번 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보면 자, 독립표본 T검정이 실제로 여러분들은 얘를 실행해야 돼요. 저는 얘를 해볼게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원래 우리가 대응표본 T검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독립표본 T검정처럼 하면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따로따로 계산해봤습니다. 즉 전후가 아니고 전의 체중을 다 더해서 평균 내고 후의 체중을 다 더해서 평균 내고 각 사람별로 평균 차이를 낸 게 아니에요. 각 사람별로 차이가 아니고요. 또 두 번째는 얘는 각 사람별로 차이를 다 쟀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값은 사람별로 차이를 제가 엑셀이나 다른 걸로 계산해서 한 거고요. 얘는 그렇게 안 하고 전의 체중 다, 후의 체중 다 이렇게 해서 갈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요걸로 갈 때 어떻게 틀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비교해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독립표본 T검정으로 해볼게요. 자, 그룹을 나눠주고 그룹은 우리가 1번, 2번 그룹으로 해서 전의 체중, 후의 체중을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체중을 넣고 돌려볼게요. 우리 1표본 T검정한 거랑 똑같아요. 봤더니 어떻게 돼요? 전의 체중 전체와 후의 체중 전체의 평균은 같냐 틀리냐고 봤더니 어떻게 나갔냐면 0.20, 20%죠. 0.05보다 크죠? 따라서 체중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을 거예요. 만약에 독립표본으로 돌렸으면. 그럼 뭐냐면 각 사람은 20명의 사전 체중을 다 더해서 평균 내고 사후의 평균도 다 더해서 평균 낸 거예요. 각 사람별 평균이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룹별로.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했더니 의미가 없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각 사람 간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한 가지 방법은 평균 비교해서 1표본 T검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체중의 차이. 얘는 각 사람별로 전의 체중, 후의 체중을 이미 다 빼놓은 거예요. 내가 엑셀로 계산해서. 자, 이렇게 해서 평균 차이, 체중 차이인데 체중 차이가 없으려면 얘가 0이 돼야 되죠? 그렇게 해서 분석한 겁니다. 분석했더니 어떻게 돼요? 유의 확률이 0.002. 0.05보다 커요, 작아요? 0.05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0.05보다 작으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다잖아요. 0.05보다 작으면 차이가 있다. 즉 뭐냐면 0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아, 차이가 난다. 즉 몸무게가 차이가 나더라. 몸무게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우리가 일일이 다 빼줘야 돼요. 빼줘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SPSS는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볼게요. 여러분들 대응표본 T검정 있죠? 요거 실행해볼게요. 대응표본 T검정으로. 이게 원래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이 대응표본 T검정에서 하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섭취 전, 1번 사람, 섭취 후 1번 사람, 전의 체중, 후의 체중. 2번 사람의 전의 체중, 후의 체중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따로 이 차이를 계산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해줍니다. 자,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 들어가시고요. 분석에서 평균 비교 들어가시면 대응표본 T검정이라고 있어요. 그죠? 대응표본 T검정. 들어가시면 자, 얘는 뭐냐면 두 개의 변수를 쌍을 맺어 주세요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SPSS가 알아서 쌍을 맺어주면 두 개의 차이 값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구해줍니다. 우리가 따로 계산 안 해줘도 돼요. 자, 그러면 전의 체중, 후의 체중인데 뭐를 기준 변수로 넣을 건지는 앞에 두면 돼요. 항상 앞에서 뒤에서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에서 후를 빼주고 싶다 그러면 전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후에서 전을 빼주고 싶다 그러면 후가 먼저 들어가면 되죠. 우리는 체중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봐야 되니까 후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섭취 후를 먼저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집어넣으면 섭취 후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섭취 전을 그 다음에 집어넣어주고요. 뭐냐면 후에서 전을 빼줘라 이 얘기입니다. 나는 전에서 후를 빼주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냥 오케이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뭘 보면 돼요? 얘를 보면 되죠. 제일 마지막에. 얘 보면 되죠? 0.002. 0.05보다 커요? 작아요? 자, 얘가 0.05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작으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다. 뭐냐면 체중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체중이 변했다. 자, 그러면 후의 체중에서 전의 체중 빼준 게 앞에 나와 있죠. 평균이 뭐예요? 마이너스 2.5k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진짜로 차이가 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거랑 얘랑 어떻게 돼요? 똑같은지 틀리는지 볼까요? 우리 아까 전에 두 개 값의 차이를 내가 계산을 직접 해서 빼줬잖아요. 걔랑 비교해 볼게요. 평균 마이너스 2.5, 평균 마이너스 2.5. 유의 확률도 보니까 0.002, 얘도 0.002. 똑같네? 똑같죠? 자, 제가 일부러 계산을 해서 막 계산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1표본 T검정한 거라 그냥 원래 값을 집어넣고 자동으로 SPSS에서 돌려서 나온 값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 해줘도 SPSS가 그 차이 값을 계산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대응표본의 개념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독립표본은 A 집단과 B 집단을 따로 떼서 평균을 구해서 우리가 각 집단의 평균 값을 계산해서 그 평균의 차이를 보지만 얘는 뭐냐면 대응하는 각각 사람, 모든 사람들 개인 한 명의 차이를 다 계산을 해서 그거에 대한 전체 평균이 0인지 아닌지를 계산하는 개념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죠? 개념도 틀리고 이게 대응표본의 의미입니다. 대응표본은 그래서 각 사람의 비교값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력 차이다 그러면 내 눈의 왼쪽 시력과 오른쪽 시력의 차이를 보는 거죠.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들의 왼쪽 눈, 오른쪽 눈 시력들이 차이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각 사람별로 체크를 해서 그 차이가 얼마만큼 다른지를 보는 거지 왼쪽 눈을 다 더하고 오른쪽 눈 다 더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개념을 명확하게 알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대응표본의 개념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앞에 쭉 나온 거니까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으면 데이터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보고서는 똑같이 아까 전에 우리가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얘를 비교해 줘야죠. 그죠? 후가 더 줄었느냐 전이 더 줄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꼭 해줘야 됩니다.